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타소.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타소.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타소. 급은 세존 아라한 정등각께 절합니다. 네, 대념적용의 세 번째 독송입니다. 대념적용, 신수신법 네 가지 범주의 대상을 소분류로 해서 신념처의 9개, 법념처의 5개, 그래서 모두 16개의 소분류 대상을 보는 일을 통해서 삶을 깨달음으로 이끄는, 네, 이런 수행이 사념처 수행이고 대념처 경의 구성이다. 자, 그 가운데 서문에서부터 신념처의 앞에 5가지를 독송하는 게 첫 번째 시간이었고요. 그 다음에 수념처의 뒤에 4가지, 버려진 시체의 변화 과정에서 변화 과정과 그 다음에 수념처, 신념처를 독송한 게 어저께 2번째 시간이었고요. 자, 오늘부터는 이제 법념처를 독송하는데, 자, 법념처 모두 5개의 소분류 주제가 있다. 그 중에 첫째가 5가지 장애, 둘째가 오치온, 셋째가 내외입처에서 생기는 족쇄, 그리고 4번째가 칠각지죠. 그리고 5번째가 사성제인데, 사실은 이제 이 사성제가 사성제 하면 신수, 신법 4가지로 구성되잖아요. 근데 이 사성제 부분이 워낙이 좀 길어요. 그래서 사성제는 시작에서부터 그러니까 고성제까지를 하루, 집성제 하루, 멸성제 하루, 고성제와 마무리 부분을 하루, 이래서 사성제만을 4번으로 나누어서 독송을 해야 하는 길이고요. 거기에 앞서서 법념처의 앞에 4가지를 오늘 독송을 했습니다. 네, 그 앞에 4가지 독송하는데 대략 한 30분, 적절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자, 법념처를 보겠습니다. 5개의 소분류가 있다라는 것은 5번의 후렴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죠. 자, 그렇게 후렴으로 구분된 법념처의 첫 번째 주제는 5가지 장애죠. 자, 그래서 보면 어떻게 비구가 현상, 법을 이어보면서 현상에 머무는가? 여기 비구는 5가지 장애에서 현상을 이어보면서 현상을 머문다. 어떻게 비구가 5가지 장애에서 현상을 이어보면서 현상에 머무는가? 자, 기본적으로 5가지 장애라고 하는 우리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한쪽 요소, 삶을 퇴보로 이끄는 요소죠. 칠각지하고 대응하는 요 삶을 퇴보로 이끄는 5가지 장애라는 요소가 있다. 이 5가지 장애라는 요소, 그 법에서 현상을 이어보면서 현상에 머문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5가지 장애라는 것을 주제로 해가지고 이 장애 가운데 어떤 현상이 있느냐라고, 장애 가운데 발생하는 현상을 대상으로 이어보면서 그 장애의 현상에
머문다 라고 표현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이제 보면 5가지 장애라고 하면 소유의 관심, 진해, 해태혼침, 들뜸후의 의심, 이렇게 5가지로 구성되는데, 뭐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소유의 관심이라는 이 첫 번째 장애는 삶의 어느 자리에서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까마찬다, 까마라가 소유의 탐을 싣고 인식으로 전달되는 이 자리에서의 장애를 말할 때는 까마찬다, 소유의 관심 이러고, 이것이 의업, 사유의 자리에서 까마라가 소유의 탐이 작용하는 사유 이러면 간탐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것이 딱가 안에서 탐진치의 자리, 거기서 탐인데 탐이 욕탐, 색탐, 무색탐 이래 되죠. 그 욕탐의 자리에서 말할 때는 까마라가 욕탐, 소유의 탐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삶의 메커니즘적으로 보면 딱가 안에서 욕탐, 그것이 딱가 밖의 행위의 영역에서 사유의 자리에 있을 때 간탐, 이 간탐을 싣고 인식으로 순환할 때 까마찬다, 소유의 관심, 이렇게 소유적인 상태를 세 자리에서 삶은 설명하죠. 그래서 5가지 장애는 뭐 기본적으로는 이 인식에 참여하는 자리, 까마찬다, 소유의 관심을 앞장 세워가지고 5가지 장애가 나타나는 게 가장 많고요. 그런가 하면 이 사유의 자리에 나타나는 아비짜, 간탐을 앞세우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아예 딱가 안에 자리에 있는 까마라가 욕탐, 소유의 탐, 이것을 앞세우는 요렇게 5가지 장애의 첫 번째 장애는 소유의 관심, 간탐, 욕탐 3가지로 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그리고 요것을 앞세우고 나면 뒤에 4가지 진해, 해태혼침, 들뜸후의 의심은 어디에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자, 그럴 때 대념처경의 법념처에서는 소유의 관심으로 앞세우고 있다. 자, 그럴 때 경은 이렇게 말하죠. 자, 기본적으로 5가지 장애라는 이 주제 위에서 현상을 이어본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5가지 장애를 이어보자 요 말보다는 이 장애라는 주제 위에서 어떤 현상이 있느냐라는 것을 말하죠. 요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법념처의 법을 번역한 말이죠. 자, 그랬을 때 5가지 장애 가운데 우선 첫 번째 거, 소유의 관심이라는 이 주제를 놓고 소유의 관심이 어떤 현상을 보여주느냐. 아, 내 안에 소유의 관심이 있다 라는 현상을 보여준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아, 내 안에 소유의 관심이 있다라고 분명히 안다. 사띠한다. 사띠해서 빠져나띠. 사띠해가지고 발견하니까 내 안에 소유의 관심이 있다라고 사띠를 통해서 발견하니까 발견한 그 상태에 빠져나띠. 내 안에 소유의 관심이 있다라고 분명히 안다 라고 말하죠. 그런가 하면 이러한 소유 관심이 내 안에 없을 때는 내 안에 소유의 관심이 없다라고 분명히 안다. 변화한 걸까요? 아니면 있거나 없거나 2가지 현상을 나열한 걸까요? 아무래도 여기는 변화 이전에 지금 내 안에 소유의 관심이라는 것이 있는 현상을 보여주느냐 없는 현상을 보여주느냐 이렇게 현상의 나열이라고 보면 좋겠죠. 자, 그런가 하면 이어서 이제
있다라는 현상과 없다라는 현상을 나열하고 여기서 없다라고 하는 두 번째 현상으로부터 이제 변화를 제시하죠. 생겨나지 않은 소유의 관심이 생겨나면 생겨났다고 분명히 안다. 이건 뭐예요? 없으면 없다고 분명히 알잖아요. 없으니까 없다라는 이 현상, 이 상태는 소유의 관심이 생겨나지 않은 거죠. 생겨났으면 있다라는 현상으로 보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겨나지 않은 소유의 관심, 없다라는 상태에서 소유의 관심이 생겨났어. 있다라는 상태가 돼버렸어. 그죠? 보니까 있다라는 현상하고 보니까 없다라는 현상을 놓고 이 보니까 없다라는 현상을 이어보고 있는데 갑자기 소유의 관심이 생겨나 버렸어. 있는 상태로 바뀌어 버렸어. 요거죠. 그러면 이렇게 생겨나지 않아서 없던 상태에서 생겨나서 있는 상태가 되어버렸다. 아, 생겨나지 않은 소유의 관심이 생겨나면 생겨났다고 분명히 한다. 그러나 이렇게 법령적 5가지 장애 가운데 소유의 관심을 주제로 그 소유의 관심과 관련한 존재 상태의 변화, 그 현상을 이어보는, 그거를 대상으로 이어보는 이 법령적 수행이 진행되니까 이제 어떻게 되나요? 소유의 관심이 없던 것이 수행이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소유의 관심이 있는 상태가 되어버려서 생겨났어. 그러나 이제 법념처 수행을 진행하면 어떻게 돼요? 수행의 힘으로, 사념처 수행의 힘으로 생겨났던 이 소유의 관심이 없는 상태가 되겠죠. 없는 상태가 되는 걸 뭐라고 해요? 소유의 관심이 버려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요거 계보경, 성스러운 계보경에서 보았죠. 그 의식주에 대한 이것이 계보고 그 다음에 성스러운 제자는 수행을 좋아하고 버림을 좋아한다 라고 해서 이 수행을 좋아하고 버림을 좋아하는 이것이 성스러운 제자, 불교 안에서 불교의 계보다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수행이라는 거의 본질은 버리는 것이다. 무엇을 버리느냐? 삶을 태보로 이끄는 그 불선법들을 버리는 게 수행이다. 우리가 이제 이런 개념을 보았죠. 여기서 바로 그 얘기죠. 소유의 관심이 생겨나서 있는 상태가 되었는데 이거 삶을 태보로 이끄는 불선법이에요. 이거 버리는 게 수행이에요. 법념처가 뭐야? 바로 그 수행이에요. 그러니까 사념처 수행 중에 법념처 수행 중에 5가지 장애를 주제로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소유의 관심을 주제로 그 존재 상태의 변화 이런 현상을 대상으로 이어보는 이런 법념처 수행을 하니까 이 수행이라는 게 뭐 하는 거야? 버리는 노력이에요. 버리는 과정이에요. 바로 이 법념처 수행 과정에서 생겨난 소유의 관심이 버려지게 되는 거죠. 요 관점. 그래서 생겨난 소유의 관심이 버려지면 버려졌다고 분명히 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렇게 불선법들을 버리는 것이 수행이다 라고 하면 이 수행은 버리는 상태, 버리는 그 액션만으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겠죠. 버려지면 버려진 상태. 그래서 불선법들, 삶을 태보로 이끄는 것들이 버려져서 없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 유지되는 가운데 그보다 더 미세한 불선법이 있다면 그 불선법을 버리는 것으로 더 상향된 노력을 해나가는 것. 이런 것이 이제 수행의 본질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버려진 소유의 관심이 이후에 생겨나지 않으면 생겨나지 않는다고 분명히 한다. 자, 기본적인 틀이 요겁니다. 5가지 장애라고 하는 이 주제 위에서 법념처 수행을 하자 라고 하는 거. 그 중에 먼저 장애 중에 앞장서는 소유의 관심이를 주제로 일단 있는가 없는가, 거꾸로 그래 있는가 없는가 라고 현상을 나열했죠. 그리고는 없다라고 하는 요 상태를 기준으로 변화의 과정을 나열한다. 없는 것이 있는 상태가 되었다. 생겨났다라는 변화의 과정을 분명히 알자. 그런가 하면 이 수행이라는 것이 버리는 일을 하는 것이므로 있는 상태, 생겨난 소유의 관심을 법념처 수행, 이어보는 일을 통해 가지고 버리면 버려졌다라고 분명히 알자. 그런가 하면 이렇게 버려진 긍정적인 상태가 유지된다. 버려진 것이 이후에 생겨나지 않으면 생겨나지 않는다. 버려진 상태가 유지되는 것을 분명히 한다. 요런 구조로 설명되고 있다. 요 구조를 보는 것이 법념처 수행의 본질이다. 이렇게 봐야겠죠. 자, 그러면 이제 같은, 그러니까 동일한 개념으로 5가지 장애 중에 두 번째 진해. 진해 역시 있으면 있다고 분명히 알고 없으면 없다고 분명히 알고 생겨나지 않은 것이 생겨나면 생겨났다고 분명히 알고 생겨난 것이 버려지면 버려졌다고 분명히 알고 버려진 것이 이후에 생겨나지 않으면 생겨나지 않는다고 분명히 한다. 라는 것이 소유의 관심, 진해, 해태, 혼침, 들뜸 후에 의심이라는 이 5가지 장애에 대해서 동일한 구조로 반복이 되죠. 아무래도 5가지 장애 모두가 삶을 퇴보로 이끄는 불선법이죠. 그러니까 이 불선법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느냐? 법념처의 기법으로 대응하자 하니 그 법념처의 기법은 동일하게 적용이 되죠. 있다, 없다. 없던 것이 있는 상태가 되었다, 생겨났다. 생겨나서 있는 상태가 되면 법념처 수행, 이어보는 일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버리게 된다. 버려지면 버려졌다고 분명히 알고 버려진 것이 이 법념처의 지석에 의해서 이후에 생겨나지 않으면 생겨나지 않는다고 분명히 한다. 라는 요 형태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거. 이게 5가지 장애와 관련한 법념처의 기법이다. 자, 그러면 이제 이어가지고 이 5가지 장애가 하나의 소분류 대상이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 자리에 후렴이 위치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자, 그래서 이래 이제 이어서 후렴이 나타나요. 이렇게 현상을 이어보면서 안의 현상에 머물거나 밖의 현상에 머물거나 안팎의 현상에 머문다. 또는 자라나고 무너지는 현상을 이어보면서 현상에 머문다. 또는 오직 앞만이 있고 밀착된 사띠만이 있을 때까지 현상이 있다라고 사띠를 확고히 한다. 자, 여기까지 뭐라고 했나요? 와라고 하는 또는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접속사가 7번이 나타나서 현상을 이어보면서 안의 현상에 머물거나로부터 현상이 있다라고 사띠를 확고히 한다라는 요 7가지가 또는으로 나타나면서 사념처의 과정을 설명한다. 그러면 이때 이 사념처를 7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그 중에 앞에 3가지는 뭔가요? 현상을 이어보면서 안팎의 현상에 머문다. 요건 뭐죠? 현상을 이어본다. 요거는 1차적인 대상이다. 신수신법 이렇게 말할 때 요거 다 1차적인 대상이죠. 그걸 붙잡고 삼매에 들어가는
삼매를 성취하기 위한 1차적인 대상으로 안팎의 현상을 제시하고 그 현상에 머문다. 그런가 하면 이어서 나오는 자라나는 현상, 무너지는 현상, 자라나고 무너지는 현상을 이어보면서 현상에 머문다. 이건 뭔가요? 이제 2차적인 현상이다 그랬죠. 1차적인 대상을 붙잡고 그러니까 이어보는 일을 통해서 삼매에 들면 그 삼매 위에서 찢다가 일어나가지고 깨달음으로 가는 삼매 수행의 과정이 진행되는데 그때에 마음이 일어나서 내적인 심에 삼았다. 지와견의 어둠으로 이끄는 삼매 수행을 통해서 법을 드러나게 할 때 이 드러나는 법은 내면에서 일어나는 두 번째 2차적인 대상이다. 그 2차적 대상을 법의 윗바사나에서 여실지경 간다. 이렇게 우리가 수행 지도를 설명하죠. 바로 여기서 자라나는 현상, 무너지는 현상, 자라나고 무너지는 현상을 이어보면서 현상에 머문다 라는 것은 바로 2차적으로 내면에서 그러니까 삼매 위에서 내면에서 드러나는 2차적인 법을 이어보는 것을 말한다 라는 거. 그래서 사념처 수행을 7단계, 그러니까 7개의 와라는 접속사를 통해서 제시하면서 앞에 세 가지는 1차적인 대상이 나의 것이냐 남의 것이냐 나와 남의 것을 동시에 하느냐, 그리고 4 내지 6은 그렇게 1차적인 대상에서 삼매를 성취해서 2차적으로 드러내는 대상, 2차적으로 드러나는 대상을 놓고 법의 윗바사나하는 요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하여간 이렇게 1차적 대상, 2차적 대상으로 수행의 과정을 이해하는 것은 깨달음의 과정을 이해하는데 요거 빼놓고는 못 간다. 그러기 때문에 2차적으로 법이 드러나는 사람을, 그런 수행자를 불방이란 자라고 한다 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죠.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사띠가 완전 밀착되어 가지고 이런 그 법의, 그러니까 2차적인 대상에 대한 법의 윗바사나를 통해 가지고 참으로 사실 그대로 의 알미 생겨나서 여실지견하는 요거, 오직 암만이 있고 밀착된 사띠만이 있을 때까지 이렇게 말했고, 그때까지 현상이 있다라는 사념처 수행이니까 어쨌든 이 법념처 수행의 법 현상이 있다라고 사띠를 확고히 하는, 이렇게 말하고, 그 이후에 이제 과정을 넘어서서 머물고 세상에서 아무것도 붙잡지 않는다. 과정이라는 걸 뭐라 했나요? 떨침의 과정, 이탐의 과정, 소멸의 과정이 있다. 요거 딱가 안에서 번뇌를 부수는 과정이다. 딱가 안에서 떨침, 이탐, 소멸 또는 염호, 이탐, 소멸의 과정을 통해서 번뇌를 부수면 이제 더 이상 그 과정을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 과정을 넘어섰다. 그러면 이제 번뇌가 완전히 부서졌기 때문에 가래가 생겨나지 않고, 가래가 생겨나지 않으면 가래의 성질인 알라야, 잡기, 잡음이라는 성질이 작용하지 않아서 이제 세상에서 잡지 않고 노음, 옷삭가 또는 빠뜨니 삭고라고 나오는 이 놓는 일을 통해서 아무것도 붙잡지 않는다. 해탈된 삶이 실현됐다. 이렇게 그 후렴 부분을 우리가 어저께 해석을 했죠. 자, 이렇게도 비구들이요, 비구는 5가지 장애에서 현상을 이어보면서 현상에 머문다 라고 해서 법념처 5가지 중에 첫 번째 5가지 장애를 주제로 어떻게 법념처 수행을 진행하는가 라는 부분을 좀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러니까 법념처의 두 번째 주제는
다시 비구들이여, 비구는 오치온에서 현상을 이어보면서 현상을 머문다. 비구들이여, 어떻게 비구가 오치온에서 현상을 이어보면서 현상에 머무는가? 라고 했어요. 네, 두 번째 주제는 오치온입니다. 색수상행식 5온에 집착됨으로써 나라고 하는 존재가 되는 요런 주제를 놓고 그 5온 오치온이라는 주제 위에서 어떤 현상이 있는가? 어떤 현상이 어떤 변화하는 현상을 보여주는가? 요거를 그 현상을 대상으로 이어본다. 이런 말이죠. 자, 이럴 때 어떻게 오치온에서 현상을 이어보느냐? 라고 할 때, 요건 뭐 우리 오온의 자라남 줄어듦 또는 오온의 자라남 무너짐 이렇게 나타나고, 사실은 윗바사나의 구체적 테크닉으로 나타나는 같은 주제죠. 이렇게 색이 있고 이렇게 색의 자라남이 있고 이렇게 색이 줄어듦이 있다 라는 것을 색수상행식 5온에 대해서 반복하는 거죠. 색이라는 것이 이렇게 형성되는 것이다. 색이 지수화풍 4대와 4대가 결합한 것으로의 색, 이래서 4대와 4대 조색 이렇게 부르잖아요. 색이라고 하는 것, 뭐 몸이다 라고 해도 되고 세상에 있는 물질 이렇게 해도 되죠. 이러한 색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겨나 존재하는 것일까? 라는 것을 우리가 사유할 수 있죠. 알 수 있죠. 지수화풍이라는 이 네 가지 물질 요소 자체가 색이고, 이 색이 공과 공을 매개로 결합해 가지고 이러한 구체적 물질을 형성한다. 내 몸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지수화풍 4대가 공을 매개로 결합해 가지고 이렇게 생겨나 있다. 이렇게 색이 있다. 색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형성 과정을 통해서 색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되어서 지금 존재한다. 요렇게 아는 것, 색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렇게 색의 자라남이 있다. 이렇게 색의 줄어듦이 있다. 라는 것은 어떤 현상을 말하느냐. 제가 요거는 자주 말씀드리죠. 22번 상류따의 5번 삼매경이 있는데 그 삼매경에서는 색수상행식 5온의 자라남 줄어듦을 정의한다. 무엇이 색의 자라남인가? 색을 대상으로 하는 삶의 과정에서 딱가 안에서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물면 거기서 난뒤 소망이 생겨나서 가래가 형성되고, 그러면 집착하게 되고, 그러면 집착하는 삶의 과정이 괴로움이 생겨난다. 이제 연기적 과정이죠. 요거를 색의 자라남이라고, 요거는 경의 정의 사항이에요. 그런가 하면 색을 대상으로 하는 삶의 과정에서 기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묶여 머물지 않으면 소망이 생겨나지 않아서 가래가 생겨나지 않는다. 애멸이죠. 그러면 집착하지 않게 되고, 집착하지 않는 삶의 과정에서는 고가 생겨나지 않는다. 고멸이 실현된다. 이것이 색의 줄어듦이다. 라는 경의 정의 사항이다. 요거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삼매경은 분석경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지만 이 삼매경이 자라남 줄어듦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사실은 불교의 본질적인 개념이죠. 이 자라남 줄어듦이라는 용어를 정의해 준다 라는 측면에서 분석, 그러니까 제4장 분석에 이 삼매경을 포함해야 하는 게 아닐까 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거기에 좋을 것 같아요. 이 자라남 줄어듦이 무언지를 이해하는 거는 사실은 자라남이라는 게 바로 연기 12연기를 대표하는 표현이고 줄어듦이라는 게 팔정도 중도 팔정도 고멸 도성제를 대표하는 개념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자라남 줄어듦이라는 의미를 알면 이제 오치온에서 현상을 이어보면서 현상에 머문다 라는 법념초의 두 번째 주제는 이렇게 색이 있어. 색이라는 것이 이렇게 형성되는 거예요. 요런 조건들에 의해서 형성된 색이 있고 이러한 색을 조건으로 내가 이렇게 닦아내서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무는 삶의 과정이 진행되니까 이렇게 괴로움이 생겨나서 자라나는구나. 그러나 이렇게 닦아내서 기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묶여 머물지 않게 되면 무슨 방법으로? 수행의 힘으로. 염오 이탐 소멸. 이런 과정에 의해 가지고 기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묶여 머물지 않게 되면, 달리 말하면 과정을 넘어서면, 요 얘기죠. 이렇게 과정을 넘어서면 괴로움이 생겨나서 자라나지 않게 된다. 요 과정을 보는 거죠. 단지 그런 암만으로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이해도 과정에서 필요하겠지만, 그것을 이 수행의 과정을 통해서 직접 보는, 이런 부분을, 오치온에서 현상을 이어보며 현상에 머문다. 라고 하는 법념초 수행으로 지시하고 있다. 그것이 동일하게 색수상행식 5온에 반복된다. 그러면 후렴에서도 동일하게 이런 5온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 이렇게 자라나고 이렇게 무너진다 라는 이러한 현상을 대상으로 후렴에 세 가지가 나오고, 그러면 그렇게 현상을 이어보는 가운데에 삼매에 들어가지고 법이 일어나서 2차적인 법을 대상으로 생겨나서 유지되고 없어지는, 생겨나는 거 자라남이고 없어지는 거 줄어듦이고 무너짐이고, 자라남을 본다, 무너짐을 본다, 자라남과 무너짐을 함께 본다. 이런 2차적인 법을 이어보는 과정을 통해서 여실지경까지 가는 세 가지. 그리고 그런 상태가 바로 사띠의 밀착이고, 그래서 오직 무상고무아라고 하는 사실에 입각한 온전한 암만이 있는 여실지경의 상태가 성취되었다. 그 이후에 과정을 넘어서서 머물므로써 아무것도 붙잡지 않는 사마타 위빠사나의 과정에 의한 해탈된 삶이 실현된다. 이렇게 이제 후렴이 반복되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세 번째 주제는 다시 비구들이요, 여기 비구는 6내외 입처에서 현상을 이어보면서 현상에 머문다. 어떻게 비구가 6내외 입처에서 현상을 이어보면서 현상에 머무는가? 여기에서는 우리가 한 가지 좀 표현을 눈여겨볼 게, 우리가 보통 6내입처, 6외입처가 있죠. 그리고는 그냥 우리가 6내외입처에서 이렇게 이제 6내외입처라는 표현을 쓰는데, 경에서, 바로 이 경에서 직접 아짜띠까 바히 레수 아야따네수 해서 안과 밖의 처, 이래서 그 앞에 차수 6이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안과 밖의 처 내외 입처 6해서 6내외 입처라는 요 표현이 직접 나타나는 것도 볼 수가 있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안이비설신의 6내입처와 색성향 미촉범 6외입처에서 현상을 이어본다 라고 했는데, 이제 그 내외입처에서는 어떤 현상을, 그러니까 어떻게 현상을 이어보느냐 라고 하니, 일단은 내외입처라고 하는
내입처와 외입처 1차 인식의 자리를 구성하는 6내입처와 6외입처에 대해서 꿰뚫어 한다. 내입처는 무엇일까? 내입처가 무언지를 꿰뚫어 알고, 그러니까 인식주관인 내입처를 꿰뚫어 하는 거야. 분명히 하는 거야. 인식객관인 외입처에 대해서 꿰뚫어 하는 거야. 그러면 내입처를 꿰뚫어 한다라는 거 뭔가요? 그냥 인식주관이 있어. 요렇게 아는 것보다 사실은 여기서 이거를 제가 빠져나왔디, 어떤 현상을 빠져나왔디라고 하면 분명히 한다라고 제가 번역을 하고, 그것의 사실적 접근을 할 때는 꿰뚫어 한다라고 빠져나왔디를 번역하고 있는데, 여기서 안을 분명히 한다라고 말하지 않고 꿰뚫어 한다라고 제가 번역한 이유는 무엇냐? 그냥 안 내입처라는 것을 분명히 알자. 인식주관인 안이 있어. 요렇게 아는 게 아니라, 안 내입, 그러니까 6내입처, 그 중에 안 내입처라는 것은 그냥 이게 이렇게 있다라는 게 아니고, 이게 삶의 과정의 누적을 통해서, 업을 짓는 자리, 행위죠. 유위에서 형성한다라는 이 과정에 의해서 식이 머물고, 그러면 머문 식이 이전의 삶의 과정을 통해서 머물러서 쌓여있는 이 식의 무더기, 식온에 더해지면 식온이 늘어나고, 그러면 이렇게 식이 머물고 쌓여서, 그러니까 더해져서 식온이 늘어나면 명색이 참여하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식과 명색이라고 하는 부가 활성 존재가 생겨나고, 이러한 활성 존재, 식과 명색이 함께한 이 상태가 색성향 미척법이라는 세상을 만나기 위해서, 세상을 인식하기 위해서 세상 그대로, 그러니까 세상에 맞춰서 펼쳐지면, 내입처는 식과 몸을 구성하는 근인데, 이것이 안입이 설신의로 펼쳐져 있다. 그리고 이렇게 삶의 과정이 누적되어 가지고 인식주관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이런 인식주관은 단지 몸만이 인식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식만이 인식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머물고 늘어나는 이 과정, 이렇게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변화하는 연기된 식이 명색과 함께하는 이 구조적 과정을 통해서, 연기된 식온이 6가지 기능, 육근, 그 중에 5가지는 몸, 이런 기능과 함께해서 인식주관이 되어 있다. 6내입처라는 것은 육식 더하기 육근이다. 식과 근이 더해서 인식주관이 된다. 이러한 그 6내입처에 대해서 상세하게 아는 것. 그래서 경은 무엇이 이전의 업인가? 안입이 설신의 6내입처가 이전의 업이다. 형성된 것이고 의도된 것이고,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이런 방법으로 안입이 설신의 6내입처를 구체적으로 아는 것. 그러기 때문에 요거를 제가 안입이 설신의를 분명히 한다라고 번역하지 않고, 이렇게 이 정도로 그 사실에 입각해서 그 무상이라는 원리가 적용되어 가지고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생겨나 있는 안입이 설신의 안식 내지 의식의 육식과 안근 내지 의근의 육근이 함께해서
형성되어 있는 육내입조. 이렇게 육내입조를 아는 것을 지금 경은 말하기 때문에 꿰뚫어 안다,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이제 마찬가지로 색이라고 하는 거, 우리 꿰뚫은경 가운데에서 말하듯이 세상의 다채로운 것들은 그냥 그렇게 존재한다. 거기에 현명한 자는 욕탐을 제어한다, 이렇게 말하죠. 외입처라는 것은 그저 이렇게 물질적인 세상으로 색성향 미촉법이 무상하다는 원리에 의해서 형성되어 있고, 거기에 법이라고 하는 것이 물질 아닌 것으로의 세상에 있는 세상의 법, 식과 색을 제외한 수상행이 법이라는 이름으로 자리하고, 요렇게 이제 색성향 미촉법 육외입처도 무상이라는 관점에 의해서 아는 거, 그러면 이제 꿰뚫어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이 두 가지를 연하여 생기는 족쇄를 꿰뚫어 한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 족쇄라는 건 또 뭔가요? 이 족쇄라는 것이 바로 삶의 메커니즘적으로 접근해서 내입처와 외입처를 묶어주는 거. 원래는 서로 상관없이 자유로운 두 가지를 욕탐이 와서 묶어가지고 중생으로의 삶을 만들죠. 요거 우리 꽃띠가경을 통해서 그 황소 두 마리를 멍에로 묶었다. 이때 멍에가 족쇄다. 멍에라는 족쇄가 바로 욕탐이다. 이런 부분을 공부해서 알잖아요. 이렇게 내입처와 외입처가 있고, 이 두 가지를 연해 가지고 생겨나서 묶어주는 족쇄로서의 욕탐. 요렇게 1차 인식의 과정을 그러니까 정확하게 아는 거가 내입처를 꿰뚫어 알고 외입처를 꿰뚫어 알고 이 두 가지를 연하여 생기는 족쇄를 꿰뚫어 한다, 이렇게 표현되는 부분이죠. 자, 이렇게 육내외입처를 놓고 일단 안입이설신의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자, 그래서 안을 꿰뚫어 알고 색을 꿰뚫어 알고 두 가지를 연하여 생기는 족쇄인 욕탐을 꿰뚫어 안다. 그리고는 이제부터는 욕탐에 중심을 두고 그 현상을 말하죠. 생겨나지 않은 족쇄가 생겨나면 생겨났다고 분명히 알고, 안과 색이 있는데 족쇄라고 하는 것이 원래 있는 거는 아니죠. 욕탐이라는 게 원래 작용해야 되는 건 아닌데 중생의 삶이 번뇌의 영향으로 욕탐으로 작용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족쇄가 생겨나면 욕탐이 참여한다고 분명히 알고, 이렇게 생겨난 족쇄 욕탐이 버려지면 버려졌다고 분명히 알고, 버려진 족쇄 욕탐이 이후에 생겨나지 않으면 생겨나지 않는다고 분명히 아는 법념처 수행을 통해서 족쇄인 욕탐이 제어되는 이런 현상의 변화를 이어보자. 요런 현상을 대상으로 이어보는 것이 육내외 입처에서 현상을 이어보는 법념처의 세 번째 주제의 방법이다 라고 합니다. 자, 다시 읽어보면 안을 꿰뚫어 알고 색을 꿰뚫어 알고 이 두 가지를 연하여 생기는 족쇄를 꿰뚫어 안다. 생겨나지 않은 족쇄가 생겨나면 생겨났다고 분명히 알고, 생겨난 족쇄가 버려지면 버려졌다고 분명히 알며, 버려진 족쇄가 이후에 생겨나지 않으면 생겨나지 않는다고 분명히 안다 라고 해서 이것이 그러니까 안입이설신의 색성향 미촉법에 6번 반복되는 것이 육내외 입처에서 현상을 이어보는 법념처의 세 번째 주제다. 마찬가지 이 주제가 끝나면 후렴이 나타나죠. 그래가지고 이 내외 입처에서 현상을 이어보는 것을 1차적인 대상으로
법념초 수행을 해서 삼매에 들고, 삼매에 들면 다시 2차적으로 법이 드러나면 2차적으로 드러나는 그 법의 자라남, 무너짐을 이어보는 법의 윗바사나의 과정에 의해서, 이렇게 과정에 잘 밀착된 사띠의 과정으로 법의 윗바사나에 의해서 오직 사실에 부합한 무상고무아라고 그 현상을, 2차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의 무상고무아, 사실 그대로를 알고 보는 여실지견이라는 이러한 암만이 있는 상태를 성취하는 사념조의 완성. 그러면 이어가지고 딱가 안에서 떨침과 이탐과 소멸, 또는 여모, 이탐, 소멸의 이 과정을 완성해서 넘어서면 거기서 아무것도 붙잡지 않는 해탈된 삶이 실현되는 요런 후렴이 또 말해지고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네 번째가 칠각지에서 현상을 이어보며 현상에 머문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칠각지는 뭔가요? 이제 5가지 장애가 처음에 나타났지만 이 5가지 장애와 대응해서 사념처가 마음 안에서 장애를 밀어내주면 마음에 충만해가지고 삶을 깨달음으로 이끄는 이러한 마음의 구성 요소가 칠각지죠. 칠각지가 내 마음에 충만하면 내 마음의 칠각지가 얼마만큼 세력을 키우느냐에 따라서 칠각지를 닦는 일, 사마타 윗바사나를 통해서 그만큼 단계적으로 해탈된 삶을 실현하는, 뭐 요렇게 우리가 칠각지를 이해하게 되죠. 그러면 5가지 장애는 괴로움을 생겨나게 하는 자라남의 법이다 라고 한다면, 칠각지는 괴로움을 소멸하는 줄어듦의 법이다, 뭐 이렇게도 이제 우리가 말할 수가 있죠. 그 이제 어쨌든 이렇게 그 칠각지, 염각지, 택법각지, 정진각지, 희각지, 경안각지, 정각지, 사각지라고 하는 이 7가지 깨달음의 요소, 내 마음에 장애가 밀려나는 만큼 마음을 충만하는, 내 마음을 채워가는, 그래서 깨달음으로 이끄는 근거가 되는 이 7가지 요소인 칠각지에서 그 칠각지에는 어떤 변화가 있느냐 하는 그 현상을 대상으로 이어보는 것. 예, 법념초의 4번째 주제입니다. 여기서는 또 그럼 어떻게 그 현상을 보느냐? 7가지 각각에 대해서. 첫 번째, 염각지에 대해서 5가지 장애하고 유사한 형태로 나와요. 왜? 장애가 내 마음을 차지할 거냐? 각지가 내 마음을 차지할 거냐? 하는 거니까 요 대응 관계에서 뭐 거의 유사한 현상을 보여주는데, 그래서 처음에 염각지를 주제로 하면 내 안에 염각지가 있다, 아니면 염각지가 없다 라고 하는 2가지 현상을 나열하죠.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 없다라고 하는 이 2번째 현상에서 이제 그 변화의 과정을 설명하죠. 자, 안에 염각지가 없을 때 내 안에 염각지가 없다라고 분명히 안다. 생겨나지 않은 염각지가 생겨나면 생겨났다고 분명히 한다. 없어요. 염각지가 없는 상태에 있었는데 법념초 수행, 이렇게 그 현상을 이어보자 라는 이 현상을 대상으로 이어보는 법념초 수행으로 마음을 아따삐 삼빠전호 사티마 해가지고 집중해 가면 거기서 드디어 없던 사띠라고 하는 이 요소, 깨달음으로 삶을 이끄는 사띠라고 하는 이 요소가
어느 순간 보니까 사띠가 있다 라고 없던 사띠가 있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왜? 법념초 수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그 상태가 뭐예요? 없던 것이 생겨났다. 그러면 생겨나지 않아서 없는 상태에 있던 염각지가 생겨나서 있는 상태가 되었다. 생겨났다라고 분명히 한다. 자, 5가지 장애에서는 어땠어요? 없던 장애가 생겨나면 수행의 힘으로 버리는 일을 한 거죠. 그래서 버려지면 버려졌다. 그래서 없는 상태가 되었고, 이후에 이제 수행의 힘에 의해서 생겨나지 않으면 생겨나지 않는 없는 상태가 지속되는, 장애가 없는 상태가 지속된다라고 아는 거였죠. 그런데 이제 칠각지는 장애하고 반대의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수행이라는 게 장애는 버려서 없게 만드는 일을 하는 거고, 각지는 생겨나게 해서 있는 상태, 그러면서 더 높아지는 요런 방향성을, 장애와 각지는 반대되는 방향성을 갖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도 생겨나지 않은 염각지가 생겨나면 생겨났다고 분명히 알고 다음에, 그죠? 장애는 생겨난 것이 없어지는 상태인데, 이제 각지에서는 생겨났다라고, 생겨난 상태에서 생겨난 염각지가 이제 더더욱 늘어나서 충만해져. 어떻게? 내 마음에 같이 염각지가 생겨나는 만큼 5가지 장애는 줄어들죠. 그러니까 염각지는 장애가 줄어드는 만큼 더 늘어나죠. 늘어나면서 내 마음에 충만하게 되죠. 그러면 염각지가 내 마음에 충만했다라고 분명히 안다. 하여간 5가지 장애가 없던 것이 생겨나고 수행의 힘을 통해서 버려지고, 그 수행의 수행이 유지되면서 버려진 없는 상태가 지속되는 요것이 장애와 관련한 법념처의 기법이라면, 이제 장애와 반대되는 요소인 칠각지는 없는 것이 수행의 힘에서 생겨났어. 생겨나면 이 생겨난 것이 버려지지 않도록 방향성이 확립되죠. 그러면 이러한 염각지수의 법념처 수행의 지속을 통해서 생겨난 염각지는 더더욱이 늘어나서 마음 안에 충만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그렇게 충만하면 충만했다고 아는, 이게 법념처 중에 칠각지를 대상으로 이어보는 요런 수행의 테크닉이다. 이게 제가 말을 하면서도 내가 조리 있게 말을 잘 못한다 라는 생각은 듭니다. 죄송하지만 이게 그렇게 참 나중에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책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주 한 단어 한 단어를 조리 있게 잘 표현해내기 전까지는 참 이게 이렇게 말로 하자면 장애와 각지의 서로 상반된 방향성에서 이렇게 설명하는 일이 말로 꺼내놓기가 쉽지를 않네요. 여러분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러나 이제 과연 그 의미는 분명히 아시겠죠? 예, 그렇게 칠각지를 대상으로 하는, 그러니까 칠각지를 주제로, 칠각지를 대상으로라기보다는 칠각지를 주제로 이 칠각지에서 어떤 현상이 있는가 라는, 칠각지를 주제로 칠각지 위에서 어떤 현상이 있느냐 라는 요거를 대상으로 해서 이어보는 일이 법념처다. 요렇게 칠각지라는 주제 위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1차적인 대상으로 이어보는 가운데 삼매에 들면, 그 안에서 다시 2차적인 법이 드러나면 그 법의 자라남, 무너짐, 요렇게 생겨나서 요렇게 유지되다가 요렇게 없어지는 자라남, 무너짐,
요 측면을 봄으로써 무상을 확인하는, 그래서 여실직연에 가는, 예, 요렇게 그 칠각지에서 현상을 이어보면서 현상에 머무는 이런 법념처 수행의 의미도 뭐 앞에 세 가지와 동일하게 경은 설명하고 있다. 자, 요런 방법으로 영각지, 택법각지, 정진각지, 시각지, 경안각지, 정각지, 사각지 7가지 각지 모두가 동일한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역시 이어가지고 후렴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후렴 일단 와라는 접속사로 연결된 7가지가 앞에 3가지는 이렇게 칠각지라는 주제 위에서 그 현상을 대상으로 이어보는 1차적인 대상관계 삼매에 드는 과정 앞에 3개. 그 다음에 거기서 드러나는 2차적인 법에서 무상을 보아서 확인하는 2차적인 법의 과정 3개. 그럼으로써 이렇게 사띠는 밀착되고 사띠의 밀착에 의해서 무상을 확인해서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온전하게 사실에 부합한 그 암만이, 사실에 부합한 온전한 암만이 나타난 여실직연한 그 상태까지로 사념처 수행을 말하고, 그 이후에 짜라고 하는 엔드로 연결되는 2단계 과정을 넘어서서 머물고 세상에서 아무것도 붙잡지 않는 이런 사마타 윗바사나의 과정에 의해서 해탈된 삶이 실현되는 요런 후렴구가 반복되면서 칠각지까지 법념처의 4가지 주제 소분류 대상을 본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법념처의 앞에 4가지 주제를 오늘 독송하고 설명드렸고요. 내일부터는 사일에 걸쳐서 사성제라는 법념처의 5번째 주제를 독송하고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시 반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그래도 그동안 우리가 몇 번 이 독송집을 순환해 오는 가운데 보완해 왔는데, 그 가운데에 좀 계속 말씀을 드려왔기 때문에 그래도 오늘 1시간 만에 법념처의 4가지 주제를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공부가 쌓이면서 이렇게 좀 더 이제 접근이 되는 거고요. 아직까지 제가 좀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나중에 글을 통해 가지고 잘 정제돼서 표현을 해봐야겠지만, 그러니까 후렴에서 2차적인 대상에서 나타나는 자라나는 법, 무너지는 법, 자라나고 무너지는 법 해서 이렇게 이제 그 후렴의 4 내지 6번 요 부분을 설명하면서 뭐 법념처에 속한 5가지를 예를 들어서 장애와 오치온과 족쇄는 자라남의 법이고, 칠각지는 무너지는 법이고, 사성제는 자라남 무너짐의 법이고, 요렇게도 지금 좀 제가 설명을 하고, 그런가 하면 2차적인 대상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 관찰하는 그 상태에서 생겨나서 유지되다가 없어지는 요 측면에 자라남, 무너짐, 요렇게 지금 양쪽으로 제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조만간 요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명확하게, 아마 이게 2개를 함께 말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이제 요게 이런 공부 과정을 통해서 1차적인 대상으로 삼매에 들고 2차적인 대상을 드러나게 해서
무상을 직접 보아 확인하는 여실직연 요런 수행 지도의 관점을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해냈기 때문에 요런 그 후렴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좀 더 명확하게 두 가지 중에 어떤 거 이렇게 말하지 않고 확정지어서 답을 말할 때가 이제 조만간 올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조금 기다려 주시고요. 뭐 그런 완성의 과정 함께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성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독성 시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